네, 오늘은 미국 날짜로 11월 6일 9시 반입니다. 금요일. 3일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 있었습니다. 설마 했지만 대한민국의 4월 15일 총선 때 빚어졌었던 엄청난 그런 부정선거, 똑같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발현이 됐었네요. 그날 3시, 그리고 4일 날로 넘어가면서, 새벽 넘어가면서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리드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몇 군데 빼고. 원래부터 바이든의 텃밭 지역이었던 데 빼고, 바이든이 바보 같든 나쁜 놈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대한민국의 대깨문처럼 대가리가 깨져도 조 바이든 뭐 이런 사람들 있는데 몇 군데 빼고는, 심지어는 그들이 낙관했었던 플로리다 지역까지, 거기는 맨 처음에 컬을 불렀죠. 컬이라는 게 투표 마감, 개표를 이제 마감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월등하게 트럼프가 압승을 한 거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동부에서 서부 가면서 시간이 4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플로리다가 맨 처음에 그게 발표가 되니까, 일찍 발표되는 지역에서 트럼프가 압승하니까 민주당이 긴장한 거죠. 그래가 중부 서부에 집중적으로 부정선거 나온 그런 결과들이 있었단 말이죠. 어쨌든 그날 잠자리에 들 때는 트럼프가 됐구나 할 정도로 안심할 정도의 득표율 차이였는데, 잠시 자고 일어나니까 트럼프는 그냥 그대로 있고 조 바이든만 껑충 득표율이 뛰어 있더라 이거예요. 뭐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거죠. 사전선거 때 있었던 우편 투표, 그것들이 다 오픈되면서 대부분 그게 비율이 같아야 되는데 갑자기 확 조 바이든 쪽으로 완전 뭉탱이 표가 나오는 거예요. 뭉탱이 표가 나오기 시작할 즈음, 한두 개가 나오기 시작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는 사기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바로 승리 선언을 하신 거죠. 왜? 정상적이라면 다 조 바이든 쪽으로 100%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퍼센테이지에 그 남아있는 퍼센테이지 비교를 했을 때 상식적으로 뛰어넘을 수가 뒤집어 엎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안심하고 잤던 거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예를 들어 뭐 100대 30도 아니고 1000대 1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말이 돼요? 몇만 표, 조 바이든은 몇만 표인데 예를 들어 트럼프는 1000표 이런 식으로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압승하던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해서 바로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까지만 인정하고 향후 조금 더 봐줘서, 그 자기가 발표했었던 게 2시 반이니까 1시간 반 뒤 4시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후로 들어오는 편은 인정 않겠다, 스톱해라, 정당한 요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민주당도 그러면서 개표를 제대로 우리가 참관인이 보는 상황에서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민주당은 뭐 할 말이 있는지 자기들도 고소를 했다죠. 왜 고소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의 고소는 다시 한번 우리 공적인 참관인이 공적 표가 제대로 카운트 되는지를 한번 보겠다, 그거를 요청하는 항소였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항소할 게 뭐 있어? 못하게 하는 항소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반헌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선거를 이용한 쿠데타입니다. 저들의 딥스테이트하고 공산주의 연결된 그런 딥스테이트가 말 그대로 정말 깊이 뿌리 박혀 있네요, 악의 근원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쉽사리 당선이 됐다면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을 수 있을 그 부정선거, 그 세력의 아주 뿌리 깊은 부패,
악마 같은 마음, 그것이 이번에 다 드러난 거예요. 잠시 그 슬픈 마음, 트럼프가 됐잖아요. 나 지금 마음이 너무 슬프다. 우리가 4.15 때 얼마나 슬펐습니까? 얼마나 살 떨리면서 이럴 수가 하면서 손 덜덜 떨면서 태극기에 대해서 격려를 했었습니까? 베트남 참전 군인, 6.25 참전 군인, 그 전직 군인들, 지금은 할아버지의 입장이시지만은 그 위풍당당함은 그대로인 그 주름, 얼굴에 그 주름을 타고 눈물을 흐르면서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손을 바바바박 떨면서 이럴 수가 하면서 막 손을 떨면서 태극기에 대해서 격려하면서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리라 했던 그 결연한 의지, 그 충격, 제가 봤던 게 여전히 머리에 남아있는데, 그들도 말을 할 때, 미국인들도 그 부정선거 말을 할 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막 떨면서 말이 목소리가 떨려요.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조차 울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 이것은 사단이 주는 슬픔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인 이상 좀 잠시 슬퍼 안 할 수는 사실 없어요. 슬퍼하는 것을 보려고 이런 어거지 상황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졌다라고 우겨대면서 막 그냥 우격다짐으로 막 그냥 밀어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럼 슬프죠. 사람이 외롭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까 괴롭고 외롭고 그런 거잖아요. 여기는 Back the Blue, Trump Pants. 이 집은 이렇게 붙여놨네. 저는 지금 우리 숙소가 이제 일본 분인데 트럼프 깃발을 밖에 나가서 지금 응원하려고 그래서 그런 건지 좀 빼놔셨어요. 다시 붙여놔야 되는데 분명 이길 건데. 예, 여전히 붙여놓잖아요. 예, 보세요. 아직 끝 안 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리 실망하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은 슬픈 게 내가 질까봐 슬픈 게 아니라 미국이 이 정도로 뿌리 깊이 썩었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니까. 이렇게 대놓고 흑인들을 이용해가지고, 또는 뭐 중국인들, 흑인들 중에 좀 무식한 애들 있잖아요. 무조건 뭐 뒤엎어가지고 그러면 뭐 좋은 세상이 오려니 하고. 예전에 우리 인류가 19세기 초반에 속았잖아요. 볼셰비키 혁명 때. 이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부모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부모님조차 어떨 때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막 불만을 얘기해. 그랬더니 사실 걔네들 뭐 갱단인데 우리 부모님의 원수였어. 그래 그 딸 아들의 그 부모에 대한 좀 살짝 자유를 조금 제한하고 맨날 공부만 하라 그러고, 성격적 결함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좀 불평을 하는 사춘기 소년한테 접근해가지고, 야 그러니까 니네 부모 말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러면서 들러 엎어야 돼. 뭐 때려줘, 내지는 심지어는 뭐 죽여, 이렇게도 하는 그 넘어간 이상한 그런 악마에 쓰인 애들도 있잖아요. 보면 그거예요. 그거 완벽한, 인류가 만든 체제 중에서 완벽한 체제는 없어요. 가장 선에 가까운 체제인 거지. 그래서 그 자본주의 또는 시장 경제의 약점을 공격해가지고 과거에 자기네를 공산주의로 분파해 나갔을 때 그때의 단점만 막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젊은 애들한테 교육시킨단 말이죠. 대한민국도 그랬었는데 흑인은 더 못 배웠어요. 더 다혈질이고, 그리고 또 인종이 다르니까 더 좀 그렇겠죠? 잘 먹혔겠죠? 그래서 그런 흑인들한테 막 시켜가지고 대놓고 그 쿠데타란 말이에요. 막 그 사전 선거 트럼프 찍혀있는 거 전부 다 갖다 버리고 한 거 있잖아요. 그 영상 사진인지. 야, 그거 보면서 트럼프가 얼마나 슬펐을까요? 우리 많은 유권자들이 나를 찍었는데 저거를 저 수백 통을 갖다가 처리하는 저것들을 봤을 때, 나라의 전체 주류도 그러니까 일부도 아니고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뭉쳐가지고 자기를 공격해서 언론까지 장악하고 이랬을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힘들고. 참
그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 얼굴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조 바이든은 뭐 그 치매 환자니까 뭐 알아요? 어린애 같이. 심지어는 우리는 아주 미국 역사 최초로 아주 거대한 선거 사기 조직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이 멍청한 인간 조 바이든. 자기네 편도 난감하게 만드는 이 조 바이든. 선거 끝나고 뭐 편안하게 잤지 안 잤겠어요? 멍청인데.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직위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업적이 있고 뭐고 간에 어느 정도 조금 나이가 먹어서 8, 90까지도 정정한 분도 있지만 자기 상태가 그렇다는 걸 자기 스스로 병원 가서 체크를 해갖고 내가 치매기가 있다. 다른 건 뭐 다리병신 이런 건 괜찮아요. 루스벨트도 얼마든지 정치했잖아요. 옛날에 다리 조금 소아마비고 그래도 정신력이 예를 들어 70 이후에 이건 내가 병이 들겠다 싶으면 미리 물러나야 돼요. 자식들한테도 예를 들어 재산 분배 같은 것도 미리미리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 딱딱딱 나눠가지고 처리해줘야 되고 그래야 자식들끼리 싸우질 않아요. 자기 죽어서 자기 후손들이 막 서로 싸우는 그런 추한 꼴 보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그럼 뭐 젊었을 적에 자기 뭐 훌륭한 일 했으면 뭐합니까? 끝이 그런 식이면은 사람들은 거의 끝을 기억하잖아요. 많이. 특별하게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도 뭐 이 세상을 변혁시킬 만큼의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않는 이상 거의 끝을 기억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끝마무리가 좋아야죠. 난 참 이해가 안 가. 문재인도 그렇고 조 바이든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라면은 어느 정도 70 넘어서 내 상태가 이렇다 그러면 앞으로 더 악화될 거다 하면 내가 더 추해질 거고 내가 우스갯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보이잖아요, 뻔히. 그러면 정계 은퇴할 것 같은데 꾸역꾸역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병이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뭐 금전적으로나 다른 어떤 것이 자기를 비롯해서 가족적으로 얽혀서 어쩔 수 없이 덜미 잡혀가지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 글쎄요. 그런 계산을 했을 때 그 뭐 길게 가지 못할 그런 계산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는 게 낫지 않나? 저 그 상황에 돼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끝내는 게 안 낫나요? 어차피 한번 가는 건데 왜 그 인생 더럽고 추하게 사냐고요. 자, 이렇게 트럭 이렇게 일하는 미국의 중산층들 이런 사람들이 다 거진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일하는 그 작업복 입고 다들 왔단 말이에요. 전국에서. 이거 훌륭한 분 아니에요? 트럼프? 잘 사는 엘리트들만 지들끼리만 잘 살고 사람들 보통 중간 이하 사람들은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엘리트들이 모여서 지네만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꾸 결정하다 보니까 점점점 부패돼서 그게 딥스테이트가 된 거잖아요. 그게 일루미나티잖아요. 딴 거 아니고 그냥 돈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부패한 세력끼리 좌구 우구 간에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거 그게 딥스테이트잖아요. 그런 거랑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이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미국의 산업은 피폐하고 여기 지금 이제 서서히 펜실베니아 지역에 공장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대요. 그냥 산야지대가 많았는데 그래도 여기 지금 자동차 수리센터도 있죠. 시멘트 같은 거 만들어내는 이제 공장도 세워져 있죠. 근데 이거 못하게 한다며요, 조 바이든이. 시멘트 찍어내는 거 뭐 환경 어쩌고 하면서 미국의 힘이 될 수 있는 쉘가스를 만들어내는 프래킹 기술도 못하게 할 거고. 사실 기름 오일 전쟁 때문에 전쟁들이 국지전이 일어나는 건데 아니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땅을 파서 자기들이 오일을 만들어내겠다면 전 세계 평화가 오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왜 막냐고. 전 세계 평화도 오지, 또 미국 중산층들도 살리지, 모두가 다 좋아지는 건데. 근데 중동도 이제 내비두니까는 더 이상 중동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이나 미국을 공격할 이유도 약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무기제조업자,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진 무기제조업자들도 다 연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좋은 마음을 가진 무기제조업자들 말고요. 일단 우리나라와 이 미국하고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부정선거가 엄청나게 있었지만 대통령이 간첩이니까 어떻게 해결이 안 나는 것이고, 이 나라는 눈 시퍼렇게 뜨고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전세계 멋진 남자 트럼프가 대통령이잖아요. 1월 19일까지는 당당한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을 일단 기다려라. 애리조나 지역도 사실은 되게 유리한 건데 증거로 지금 결론 났잖아요. 거기도 엄청 부정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애리조나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이 나와서 여러분 좀만 기다리십시오. 당연히 결과는 트럼프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다 우리 절차대로 갑니다. 이렇게 나와서 우리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나와가지고 용기 있게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트럼프는 외롭지 않아요. 많은 공화당 당원들이 지지하고 있고, 우리 같이 슬퍼하는 것은 잠시였지만 반드시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라고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파이팅도 하고 시위도 하고 후원도 하고 하는 또 전 세계 많은 자유진영의 시민들, 건전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네. 자, 하여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은 끝났어요. 그러나 걔네들이, 언론들이 밝히고 싶지 않아 해서 문제인 거죠. 결론은 이미 난 건데. 자, 그래서 대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다립니다. 자유진영이 사느냐 죽느냐 전 세계에, 그것이 그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지켜봅시다. 당연히 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저는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